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을 어둠 속 깊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오싹한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괴담은 더 이상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름 끼치는 현실로 다가오죠. 오늘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최신 도시, 괴담들을 통해 미지의 공포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둠의 흔적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기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지 잊곤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갈 때 그제야 비로소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래된 전설이나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도시,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등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불 속에 숨거나 소리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당신의 잠 못 드는 밤을 더욱 길게 만들 것입니다. 이야기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한 역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텅 빈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섭니다. 삐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승객이 조심스럽게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야근에 지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열차에 몸을 실었죠. 열차는 곧 출발할 것 같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이 다시 스르륵 열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고개를 돌린 순간 승강장 벽에 붙은 역명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서울대 입구역에서 탑승했는데 역명판에는 낯선 글자로 사당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기분. 잠시 후 문이 닫히고 열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그 승객은 다음 역에서 황급히 내려 택시를 잡아탔지만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 심야 지하철을 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고 말했죠. 어떤 이들은 이 유령 같은 역에서 푸른 불빛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지하철 터널의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푸른 불빛은 마치 미지의 존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령 승강장,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우리를 현실, 너머의 차원으로 이끄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 도시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로의 초대장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도시의 편리함과 기술의 발전,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한 심리와 공포를 자극하며 익숙했던 공간마저도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과연 그 터널 속 깊은 어둠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기묘하고 어쩌면 더욱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환상적인 꿈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롯데월드 놀이기구에 얽힌 소문입니다. 신나는 비명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그곳에 때때로 섬뜩한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 놀이기구의 운행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멈추고 직원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탑승객들을 급히 대피시킵니다. 그때 놀이기구의 가장 높은 곳에 멈춰선 자리에서 마치 누군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듯한 기이한 그림자를 보았다는 증언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그림자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마치 희미하게 흔들리는 인형 같았다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롯데월드의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모를 상상하게 하며 사람들의 심리를 오싹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일수록
그만큼 더 깊은 어둠과 알 수 없는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호성과 비명소리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비명소리. 이 괴담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도시의 이면을 엿보게 합니다. 누군가는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적하고 고요해야 할 저수지에 얽힌 소문입니다. 특정 저수지에서 물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죠. 해질녘 붉은 노을이 수면에 비치고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면 저수지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손이 솟아올라 사람들을 유혹하듯 손짓한다는 소문입니다. 이 손짓은 너무나 유혹적이어서 마치 홀린 듯 물가로 다가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물가에 서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손이 발목을 붙잡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고, 또 다른 이는 물속에서 자신을 빤히 응시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시선은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무감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착각일까요? 아니면 깊은 물속에 잠든 원혼들이 여전히 이곳을 떠돌며 자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를 찾고 있는 걸까요? 이 저수지 괴담은 특히나 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며 한여름밤에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과 미지의 공포를 상징하는 이중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도 언제든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어두운 힘이 존재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묘지계단 괴담은 더욱 섬뜩하고 철학적인 공포를 선사합니다. 묘지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계단의 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 혹은 다시 오르려 할 때마다 숫자가 변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예견하는 불길한 징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듯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죠. 이 괴담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장소에서 느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하며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이 계단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만들며 우리의 유한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이 계단은 과연 몇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계단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유로 괴담은 운전자들에게 특히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회자됩니다. 밤늦게 인적이 드문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창밖으로 털투성이의 손이 불쑥 튀어나와 차창을 긁거나 운전자를 향해 섬뜩하게 손짓한다는 소문입니다. 그 손은 마치 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필사적이라고 하죠. 어떤 운전자들은 백미러로 잠시 시선을 돌렸을 때 뒷좌석에 텅 비어 있어야 할 공간에 홀로 앉아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털투성이 형체를 보았다고도 합니다. 그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그 시선만큼은 또렷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죠. 이 괴담은 고립된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과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자극합니다. 어두운 도로 위에서 홀로 마주하는 섬뜩한 현상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으며 밤늦게 자유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발길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 털투성이 손은 길 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마네킹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잔혹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심리적인 압박감을 극대화합니다. 한 연쇄살인마가 여성을 납치해 마네킹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입니다. 단순히 살해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시신을 섬뜩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변형시켜 자신의 만족을 채웠다는 이야기죠. 이 괴담은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이 더 이상 무생물이 아닌 살아있는 누군가의 잔혹한 흔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이 이야기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과 잔혹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네킹들이 혹시 누군가의 마지막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아파트 소화전 괴담은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아기 이름과 함께 5759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는 소문이었죠. 이 숫자의 의미를 두고 갖가지 섬뜩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누군가는 아기가 사라진 날짜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기를 해친 범인의 암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이 미스터리한 흔적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공포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며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이 모든 것은 이전 세입자의 정보가 잘못 전달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이전 세입자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 남긴 메모였던 거죠. 비록 실체는 없었지만 이 괴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일상의 작은 흔적에서도 공포를 찾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때로는 현실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죠. 과거에는 병원, 특히 정신병원과 관련된 괴담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가장 나약해지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밤늦게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비명소리,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침대, 혹은 홀로 앉아있는 환자복을 입은 희미한 형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병원이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닌 죽음과 고통이 공존하는 섬뜩한 장소로 비춰지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은 삶과 죽음이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곳이며 그만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괴담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일깨웁니다. 의료진조차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은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이성적인 판단마저 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병원 괴담들은 우리가 죽음과 질병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섬뜩한 공포를 선사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가상현실이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괴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정교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우리의 기억, 감정, 경험 모든 것이 프로그램된 결과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괴담은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며 존재론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각이 가짜라면 나의 존재 또한 가짜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 만약 우리가 깨어나야 할 진정한 현실이 따로 존재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궁극적인 공포를 보여주며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조차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다양한 괴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철의 유령 승강장에서부터 롯데월드의 섬뜩한 그림자, 저수지의 물귀신, 묘지계단의 미스터리, 자유로의 털투성이 손, 마네킹의 잔혹한 비밀, 아파트
소화전의 오해, 그리고 가상현실의 섬뜩한 상상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공포를 자극하며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깊은 불안감을 들이웁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도시라는 거대한 유기체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미지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상상 속의 허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도시의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섬뜩한 이야기들은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이며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풍경 속에 어쩌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등골이 오싹해질 것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이 밤의 공포를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오싹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